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 전배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좀 이렇게 저희 반도체 협회에서 좀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좀 기조 연설을 해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세션 1에서 이제 발표해주신 그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주신 분들 모두가 저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앞에 발표하신 분들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을 좀 잠시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조금 더 좀 부연 설명 혹은 좀 상세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 20분 동안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시작은 좀 저희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잠깐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시작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 제조, 공정과 관련된 이제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원천 기술들을 다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어느 순간부터 일본이라는 나라가 1980년대부터 이 반도체의 최고 강국이 강국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대부분이 이제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좀 뭐 이 히스토리를 설명하면 또 길어지는데 미국이 이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제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대만의 TSMC 이제 메모리를 대표하는 기업 그리고 이 파운드리를 대표하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대표하는 대만의 TSMC가 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은 어떤 좀 미국 중심에서 안정적인 이런 공급망 체계를 구축을 해서 미국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적절한 가격에 미국이 필요하는 반도체 물량이 동아시아 중심에서 적절하게 공급이 되는 그런 체제로 유지가 되어 오다가 이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등으로 인한 어떤 반도체 어떤 공급망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제 반도체 주요 국가들이 이제 좀 반도체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이 자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와 좀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분류가 되고 메모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가지 각종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산, 뭐 인식하고 연산하는 것들.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최대한 빨리 인식하고 판단하고 예측하게끔 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에 이제 해당이 되고 또 그런 이제 뭐 AI 반도체가 또 더 빠르게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옆에서 또 보조해주는 그러면서 AI 반도체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어떤 기업들의 어떤 이 매출 상황들이 조금은 좀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현재 시장은 4배 정도 더 크고 또 시스템 반도체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도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아주 뭐 단순한 기능을 구현하지만 그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서 상당히 고성능을 요하는 또 시스템 반도체까지 상당히 이제 종류가 많고 그런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공정들을 가지고 이 시스템 반도체가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이제 고용량, 고성능, 저전력 추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예를 들어 저희가 스마트폰을 뭐 몇 년 지나서 한 번씩 살 때마다 이 스마트폰의 성능은 향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당연히 성능이 기존 대비 좋아져야 됩니다.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쓰던 PC를 교체하면
그 PC도 더 빠르고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수요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 수요와 니즈에 맞춰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시설 투자,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런 공정들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이제 증설에 대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예전 공정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던 레거시 공정을 통해서도 양산이 되는 제품, 수요가 있는 제품의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공정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강점이 있는 기업이 대만의 TSMC고, TSMC는 예전부터 아주 예전 공정부터 아주 최첨단 공정,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최첨단 공정까지 다양한 공정 라인업들을 TSMC는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반해서 우리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을 좀 늦게 시작을 했죠. 나름 이제 예전 공정도 삼성전자가 가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최첨단 공정에서 어떻게든 TSMC와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 또 삼성은 또 그런 전략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제조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웨이퍼라고 해서 이제 동그란 원판에 웨이퍼 한 장에 한 수백 개의 칩들이 이제 찍힙니다. 그런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부터 설계를 해서 이 웨이퍼 레벨에서의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 칩을 제조하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이라고 해서 칩을 보호하는 그런 공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검사까지 하는, 그래서 칩이 잘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검사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이런 보통 이제 칩이 어떤 성능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최고 이제 최대 6개월까지 한 칩이 나오는 제품이 나오는 그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걸리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제조 공정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IDM이라고 해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테스트를 다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상당히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운드리 팹 하나 짓는데 재작년에는 30조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4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나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칩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계속 이제 분업이 되고 있고, 또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그리고 이런 IDM 종합 반도체 회사와 파운드리 회사에 필요한 각종 복잡하고 상당히 공정이 복잡합니다.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정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또 공정 장비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글로벌 장비 기업들도 있고 우리 국내 장비 기업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수많은 종류의 가스와 케미컬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소재들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부장 업체들과 이런 형태로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는 예전에 최초의 이제 반도체라는 개념으로 반도체 칩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한 개 회사가 다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이제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지고 용량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주요 국가들이 각각 분업화된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반도체 제조 시설이 미국 땅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핵심 기술들, 그리고 몇몇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나 랩 리서치 같은 장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런 기술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해와서 2010년도까지는 이런 주요 국가들마다 이런 분업화된 구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이 정도면 문제 없어. 반도체 공급망 문제 없어. 중국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반도체도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죠 지금. 하지만 이제 반도체 제조 쪽은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제조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 제조 쪽에서는 이제 많은 경쟁력을 상실했지만 아직까지 소재와 재료, 장비까지 상당히 또 경쟁력을 또 가져왔고, 이렇게 안정적인 반도체 이
생태계가 글로벌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글로벌 생태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강국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로 메모리 반도체는 나뉘죠. D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회사만 D램을 개발,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D램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양산을 했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는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회사가 만든 D램이 어떤 제품에 탑재가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론 밑에 있는 이 회사들은 다들 이제 또 낸드 플래시 쪽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앞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낸드 쪽은 상당히 이제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장비 쪽은 이제 미국의 이제 AMAT가 전체 장비 시장에서는 매출 1위지만 이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EUV 노광 공정을 주력으로 하는 이 회사는 2위지만 지금 이제 초미세화 경쟁을 하는 반도체 제조 회사에서는 이 ASML 장비를 몇 대를 더 확보를 하느냐 이게 또 미세화 경쟁에 또 이제 하나의 또 경쟁이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무려 이렇게 6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세메스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자회사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전자에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메디에 원익 IPS라는 또 전공정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가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의 협력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이런 이제 글로벌 외국계 장비 기업들의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장비 기업들을 어떻게든 이제 키우려고 함께 국산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세메스라는 회사가 이만큼 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글로벌 이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이런 글로벌 장비 기업들의 경쟁력 그러니까 이 반도체 전공정에서 상당히 공정이 종류가 많은데 이 미세화 공정에 필요한 핵심 공정 EUV 공정이나 그 식각 공정 같은 이런 미세화의 핵심 공정 기술은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이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시설 투자를 하면 아까 30조, 40조 시설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7, 80%가 장비에 대한 시설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기업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외국계 글로벌 장비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팹리스는 뭐 이렇게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대만은 예전부터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패키징 회사들이 함께 성장형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저렇게 팹리스 회사가 어느 정도 좀 포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위권에 한 개 회사가 있습니다. LX 세미콘이라고 하는 그나마 이제 그런 여러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대기업으로 이렇게 인수가 된 이제 팹리스 회사인데요. 상당히 이제 이 팹리스 쪽은 칩 설계 전문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뭐 TSMC와 뭐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매출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좀 각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정 라인업에 대한 차이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이제 이런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고객사 이런 글로벌 팹리스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모로 TSMC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SMIC 같은 중국 회사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예전 공정, 레거시 공정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충북 음성의 DB 하이텍이라고 이제 파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주 예전 공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력 반도체 쪽을 주로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에 키파운드리라고 하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을 해왔지만 이제 좀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SK하이닉스도 지금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는
결국은 이제 뭐 디지털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AI든 뭐 자율주행 자동차든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필요로 하고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통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 결국 그 역할은 핵심 하드웨어로서 반도체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말을 하고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듣는 이 모든 것들을 0과 1로 바꿔서 그거를 다 저장시켜주고 연산해주고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사회가 구현이 되면 될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반도체 전방 수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글로벌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을 하는 이런 통계 사이트에서는 앞으로 다시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시장 성장하고 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설비 투자도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다들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주목할 나라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국이죠. 예, 중국의 반도체 수요는 지금 이제 21년 기준으로 50%가 넘습니다. 뭐 앞으로 몇 년 지나도 이 중국의 어떤 반도체 수요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물론 이제 이 레거시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반도체 제품들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은 또 팹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웨이에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19년도에 7나노 공정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 AP 칩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퀄컴은 7나노 AP 설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7나노 공정을 중국 회사가 제조하지는 못했습니다. TSMC가 제조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고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제3국에 수출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TSMC가 하이실리콘의 어떤 칩 제조를 중단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하웨이의 어떤 경쟁력은 또 상당히 좀 추락을 하게 됐죠. 그때 반짝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중국 팹리스 회사가 이 팹리스 매출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에는 또 상당히 많은 칩 설계 팹리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름 이제 중국이 자립화를 위해서 각 생태계별로 반도체 생태계별로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정부의 지원 속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뭐 레거시 공정 쪽은 이제 중국이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양산을 하지만 이런 이제 뭐 첨단 공정이 필요한 제품들은 중국이 계속 수입을 해야 되고 특히 메모리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중국이 워낙 수입을 많이 하니까 반도체 수입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예,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자립화를 하려고 하죠. 이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제 뭐 기존에는 그냥 뭐 산업의 쌀이다, 뭐 그냥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IT 제품의 핵심 부품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는 뭐 안보의 핵심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팹 하나 지으려면 30-40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요 국가들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국가 자국당 내에 이런 제조 시설들을 투자를 하거나 유치를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했지만 상당히 자금줄은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선행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계속 시장을 선점해가는 구조가 더욱더 이제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반도체에 대한 특히 반도체 소재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던 뭐 일본 수출 규제도 있었지만 가장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이 모든 국민에게 이제 모든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된 그 계기가 아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웨이퍼를 들고 찍은 이 뉴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자체 반도체 기술과 제조를 보유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내에 반도체 제조 시설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SMC 들어와, 삼성전자 들어와, 이제 이렇게 되어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각 반도체 주요 국가들은 이런 반도체 산업 정책을 부활을 시키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정적인 기존에 이 각 국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부담을 하면서 서로 각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미국의 어떤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이제 추세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한 20나노급까지는 중국에 있는 회사들만 가지고 제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노광 장비를 하는 회사가 UV는 못하지만 20나노급 정도의 노광 장비는 양산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20나노급의 라인업을 중국이 구축을 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더디겠죠. 20나노급이 10나노급이 되고 3나노급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더디겠지만 중국은 끊임없이 반도체 구비를 통해서 자체 공급망 구축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다들 말씀하셨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중국은 자립을 할 것 같다.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고 다양한 미국의 이런 정책을 통해서 미국 내의 반도체 기업과 다른 미국의 다른 우리나라나 대만, TSMC 같은 기업들이 여기다가 시설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고 다시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만도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25년까지 70%의 향상을 발표를 했지만 15년에 아직까지 상당히 좀 더디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어왔고 작년에도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교육부가 특정 산업, 반도체 산업만을 위한 이제 인력 양성 대책도 발표했고 이 조특법을 통해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가 펜텍에 이어서 이제 용인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팩 5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19년도에 이제 원산면, 용인 원산면에다가 이제 4개의 팩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주민 보상 문제,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팹이 운영이 되려면 가장 핵심은 전력입니다. 그리고 용수입니다. 상당히 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많은 물을 쓰면서 그 각종 가스와 케미컬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폐수 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도에 발표를 했지만 아마 이제 본격적인 어떤 여기에 시설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SK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좀 투자 지원 사례를 두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삼성전자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산단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어떤 그런 이제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부의 역할을 상당히 좀 강화시켜 나가서 그 투자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지속적인 지금 현재 메모리보다는 더욱더 향상된 메모리 칩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 지속해야겠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 팹리스 쪽 상당히 경쟁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AI 반도체 등에서 우리 일부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좀 이렇게 삼성전자 말고 우리 국내
국내에 있는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도 좀 경쟁력을 좀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이 반도체 특화 단지에 대한 전국의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론은 반도체 회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특화 단지가 다 지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지금 패키징 쪽은 이제 예타가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이 또 패키징 또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충북에 있는 또 파운드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되고 특화된 어떤 반도체 특화 단지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면 메모리 산업에 좀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좀 이 생태계별로 좀 더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